여러분, 부동산 대란 이제 걷잡을 수 없다. 이런 평가와 분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다 썼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책이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에 대한 대책도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 강남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동산 정책이 올바른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을 하면서 집값 돌려놓겠다 이야기했어요. 집값 돌려놓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임사를 보면요.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관의 취임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다주택자들, 개업 투자자들, 이들을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로 아예 규정을 지어버렸죠. 그러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나 혹은 개업 투자자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투기를 조작하는 세력, 그러니까 투기꾼이란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 국민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예요. 심지어 정부의 관료들조차도 다주택자가 많거든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장차관까지 말입니다. 지금 법무부 차관도 다주택자라고 하죠. 그럼 거기도 투기꾼인가요? 자기네들은 해도 괜찮고 우리는 하면 안 되고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이야기죠. 그만큼요.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사실은 전쟁을 벌린 거예요. 부동산을 두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문가들은 평가는 그래요. 전문가들의 평가는 야, 집값 미쳤다. 집값 미쳤다. 이게 1차 평가고요. 2차 평가는 이제는 손 쓸 수도 없는 지경이 됐다. 이제는 손 쓸 수도 없는 지경이 됐다. 이게 2차 평가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3년 5개월 동안 실제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63% 올랐습니다. 이게 딴 데서 이야기도 한 것도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한국부동산원에서 한 거예요. 부동산원에서. 실거래 가격 지수의 추이를 보면 이게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 이제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2017년 11월이 기준점입니다. 2017년 11월이 기준점인데 5월에 보면 93.93이었습니다. 그랬던 실거래 가격 지수가 점점 올라가더니 2020년에는요. 150.4%가 됐어요. 무려 58.4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58.4포인트요. 58.4포인트면 이게 실거래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요. 이게 거의 63%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63%. 권역별로 보면요. 동북권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노원구가 있는 곳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강남 4구예요. 동남권이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68.7%가 올랐습니다. 94.5에서 159.5거든요. 64.9포인트나 상승한 값입니다. 강남구는요. 강남구 동남권이죠. 동남권은 지금 62.5%가 올랐습니다. 그 밖에 도심 이러면 58.8%가 올랐고요.
서부권 이래도 55.9%, 서남권 이래도 58.5%가 올랐어요. 이 말은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60% 안팎으로 올랐다 이런 얘기잖아요. 60% 안팎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서울의 대표 아파트다 이러면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리팍이라고 이야기하는 곳 말입니다. 여기 84제곱미터가 근데 84제곱미터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리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9억 9천만 원이 지금 35억 4천만 원이에요. 35억 4천만 원. 2017년 5월에 19억 9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10월에 35억 4천만 원이 10억 5천만 원 올랐습니다. 77.8%나 올랐어요. 이게 엄청난 숫자잖아요. 여러분 이게 강남만 이런 게 아니에요.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전용 79제곱미터 여기는 2억 8,2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74.6% 올라서 6억 6천만 원 갑니다. 지금 6억 6천만 원. 강서구 가양동의 가양 6단지 전용 59제곱미터 75.9% 올랐어요. 2017년 5월에 4억 5,500만 원이었던 것이 2020년 10월에는 7억 9,700만 원입니다. 야, 진짜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부동산 정책 실패다. 이제 손 쓸 수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 그냥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워낙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평당 집값이 오른 기준을 보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평당 이명박 정부 때 2,281만 원이었다면 박근혜 정부 때 이게 2,103만 원?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 지금 4,156만 원이 2배 올랐어요. 2배. 63%가 아니라 100% 올랐죠. 100%. 이 정도만 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여기다가 정권별로 보더라도요. 실제 가격을 보더라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보세요.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시면 문재인 정부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죠. 노무현 정부의 기울기도 가파릅니다.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내려갔어요. 박근혜 정부도 올라갔지만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그야말로 집값을 잡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다? 오히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망가졌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금리 때문에 올랐다. 이게 바로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은행도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제서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금리 탓이 아니다. 부동산이 오른 것은 임대차 보호법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은행도 이야기할 정도예요. 우리 시장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만 모르고 있다. 아니, 여당만 모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만 모르고 있다. 이게 맞는 답인가요? 아마 그게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경제정책이라는 게요, 지표를 가지고 정책을 펴야 되지 이념을 가지고 정책을 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경제정책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어떤 이상에 얽매여서 그걸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경제는 엇박자가 나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하든 만회하자고 했던 게 결국은 경제 전체를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는요, 절대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역대 어느 정권도 경제가 정치에 휘둘려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경제는 오롯이 경제였어요. 지금 기획재정부가 있나요? 여러분, 기획재정부는요, 대한민국에서 머리가 가장 좋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울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제학과, 연세대 경제학과, 이런 경제학과 사람들이 거기에 진짜 우글우글합니다. 그런 경제의 석학들, 수재들이 다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서 경제정책을 안 해요. 표만 의식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경제정책을 좌지우지, 쥐락펴락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당이 경제정책을 어떻게 쓸까요? 오롯이 경제만을 위한 정책을 쓸까요? 그들은 정당입니다. 정당은요, 정권 창출이 목표예요. 그러면 정권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포퓰리즘이에요. 퍼주기예요. 그러니 경제가 점점 망가지고 있다. 지금 이게 정답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정치화됐고요. 지금 금융도 정치화되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기업에 대한 정책까지도 지금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화가 결국 큰 화를 부르지 않을까. 저는 목 놓아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